자신이 산 애완견을, 반려견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서 던져서 죽게 한 20대. 이 사건은 우리가 반려견이 가족이라면서 여전히 일각에서는 뭐 핸드폰이나 운동화 같은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영상 보셨죠? 무슨 생각 먼저 하셨어요? 혹시 두 분은 반려견을 기르십니까? 아니, 저는 안 기르는데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본인의 이제 가치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생각보다 저런 식으로 진정한 반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래 한 20년 길렀었어요. 지금은 저는 안 키우는데 이제 부모님이 키우고 계신데 그 강아지 이런 학대 그 기사만 나오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 저는 차마 영상을 못 봤습니다. 누를 수가 없어서.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 영상을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 보시죠. 지난 9일 오후에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 분양 가게인데요. 한 여성이 이제 분양 가게에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 10분 정도 실랑이가 오가다가 여성이 이렇게 가방 안에서 강아지를 꺼내서 던져버립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편집했습니다. 강아지는 그 대표의 몸에 맞은 뒤에 바닥에 떨어졌고 맞고 떨어졌어요. 다음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낑낑거리고. 가게 문 열자 사가서 한 6, 7시간 있다가 환불해달라고 왔다면서요.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뭐 여기서도 몇 마리 강아지를 좀 사갔던 그런 이제 애견주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식분증이라고 해서 이제 강아지들이 가끔 배설물을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시골에서 보면 뭐 그런 일은 흔했었죠. 동네에 이제 강아지들도 그런 장면 저도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그런 식분증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가능하지만 식분증이라는 것은 요구 조건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불해줄 수 없다면서 이제 싸움이 났고 그 이제 화를 내던 그 애견주가 저렇게 강아지를 집어 던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뭐 반려견을 던진다는 게 참 이거 뭐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른 거지만 이 환불 조건이 되는지 소비자원에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애들도 먹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환 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불 대상은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이 여성이 그 전에도 한번 다른 반려견을 분양해 갔다가 환불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게를 주로 잘 이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가 사실 여러 종의 여러 마리라고 해요. 그렇더군요. 그런데 2달 전에도 이제 몰티즈 3마리 가운데 1마리를 이제 데려가서 분양을 받아서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한번 해갔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주인이 아예 계약서를 좀 쓰자.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서를 없을 경우에는 또다시 서로 간에 분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해준 그 개의 뭐 선천적인 질환이라든가 선천적인 하자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건데 이분이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식분증 얘기하셨지만 사실 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어린 개의 경우에는 이런 식분증의 그 증상을 가끔씩 보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선천적 질환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교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싶습니다. 여성이 이분이 이미 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포메라니안? 말티스를 분양해 갔다가 집에는 이미 4마리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도 본인이 이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를 수 있는가의 여건을.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뭐 키우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2019년 3월부터는 동물보호법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동물을 데려가서 사실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실은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 이 여성이 경제적인 거는 뭐 잘하지만 학대를 뭐 일삼다던가 사서 데려가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지금 뭐 키우고 있는 그 동물들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성이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이 애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개죠. 이 애가 변을 먹는 걸 보니 다른 애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다른 개들에 대한 것까지 사실 또 언급을 다시 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식분증이나 이런 그 개에 관련된 기초 상식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닐까? 혹시 아니면 본인이 그냥 키우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개를 데려갔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확인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티스가 있고 웰시 코기가 있고 포멜라이언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주 예쁜 견종들을 작고 귀여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많이 기르는 그렇기도 어떻게 하네요. 보면 종류를 보니까 패션처럼 생각하는 물론 그렇다고 이 사건으로 이 견주 분양받은 사람이 남은 4마리 개까지 학대했다고 저희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쉽게 사고, 쉽게 기르고, 쉽게 환불받고 생명을 경시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물건처럼 여긴다는 부분은 분명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품백이나 명품 신발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들에게 약간 과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여성분들 그 강아지를 좀 그런 수단으로 그 물건으로 좀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현재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무슨 유명 그 견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강아지가 그 반려견이 죽은 날 애견 분양 가게 그 주인과 여성이 나눈 문자 내용을 그 분양 가게 주인이 공개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지금 일단 분양가게 주인분께서 먼저 문자를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 앞에 사망했다, 동물 학대, 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보내니까 그 여성분이 일부러 죽이신 거 아니냐, 그곳에서 분양되는 강아지가 더 불쌍하다. 그러면서 본인도 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은 다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견 가게 주인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물 학대로 맞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강아지를 뭐 직접 당시 죽여놓고 왜 저한테 책임을 묻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은 저희 그 CCTV가 없었으면 어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건 지금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집어 던진 건지 어떤 사인에 대해서 명확한 건데. 근데 저기서 마치 문자를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문자가 뭔다면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문자를 더 볼까요? 그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강아지를 집어던진 그 분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 협박성의 어떤 문장이 보이죠. 요새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감정 섞인 문자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을. 왼쪽이 이제 그 애견을 분양받은 사람인데 어제 사장님이 그러셨죠. 환불해도 되는데 기분 상해서 안 해주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견 그 분양 가게의 대표가. 주인이 마음대로 해보세요 했고 알겠습니다. 누가 옛날 사람 아니랄까 봐 요새 페이스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요. 이건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나도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원래는 그 개를 데리고 와서 집어 던져서 그게 그 주인의 몸에 맞았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은 그 개를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에 식사를 이제 주고 그 개를 돌봤는데 애견 그 분양가게 주인이 보니까 10시부터 토하고 여러 가지 증상에 좀 시달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2시 반에 이제 사망해서 저런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네. 저 상황에서 이제 이 분양가게에서 분양한 모든 개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성분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이 사실 돌변하게 됩니다. 그 돌변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질적으로 이 여성분이 그 집어 던지면서 학대에 설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나오는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새 페북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무서운지 말씀하신 알까. 것처럼 그렇죠.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알려지기나 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본인이 그 다시 얘기를 하게 되죠. 갑자기 이제 CCTV가 있다는 게 예. 확인된 다음에는 이 여성의 입장이 확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안하다, 뭐 후회스럽다. 내가 홧김에 그렇게 했고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특히 여기서 마지막 지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평생 반성하며 봉사활동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행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태도를 돌변한 게 아니냐, 또 네. 저거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청원 글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머지 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지금 현재까지 15,000명 이상의 청원자들의 이제 동의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사건 지난달 부산에서도 있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3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갑자기 탁탁탁 소리 나더니 막 사람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누가 창문에서 개를 3마리를 던진 것 같더라고요. 27살 여성이 반려견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면서 오피스텔 18층에서 다 던졌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여성의 집안에 들어가자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반려견 용품들이 널려 있었고요. 강아지 사진도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반려견 3마리를 던진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검찰에 송치돼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건 소송한다고 하면 그래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죠.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네. 이제 8조에 보면은 동물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에 따르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징역형은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고 벌금형 정도밖에 안 나올 건데 아마 사실은 이게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2019년 3월부터는 또 개정이 돼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 또 원룸에서 11마리의 개가 아사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요? 예, 오늘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게 챙기지 되면 못했습니다. 네. 밥을 못 먹고 결국 11마리가 모두 죽은 것으로 지금 1차 소견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진관 준비했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사고 몇 년 만입니까? 5년 만입니다. 네. 네, 이 졸업식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한테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삶의 이벤트인데 그 기억들을 학생들이 직접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5년 뒤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사회가, 부모가,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승원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여야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윤영석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